자, 오랜만에 유학원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유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하겠지만 할 얘기는 해야죠. 유학원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유학원을 왜 이용하면 안 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님이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50 먹도록 60 먹도록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혼을 못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들 딸 낳고 결혼하고 아주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는 부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한 문제. 인생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럼 유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여러분들 유학을 도움받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에게 돈을 받고 그 유학에 도움을 주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플한 이유예요. 봐봐요. 님이 봐봐요. 미국에서 10등 안에 드는 명문대 박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님이 10등 안에 드는 명문대 박사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입학하고 성공적으로 졸업한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학원을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유학원 원장들 대부분 보면은 미국물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잘 나가는 학교 나왔으면 한국에서 뭐 엘리트 계열로 뭐 의사, 판사, 검사, 의사, 뭐 변호사 다 됐겠죠. 뭐 대기업 갔겠죠. 근데 안 되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유학원 차려놓고 자기가 그래도 이런 쪽으로 주변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언을 조금 들으면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막 자기도 인터넷 찾아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학원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유학원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은 저도 학부 마치고 여러분들처럼 미국 유학을 가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되게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 있어요. 한국에.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 아들이 저랑 학부 동기였어요. 같은 과여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유학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이 강남에 유학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맡겼어요. 그러니까 유학원이 알아서 이제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뭐 몇 월 며칠까지는 영어 점수 보고 와라. 몇 월 며칠까지는 뭐 성적표를 내라. 몇 월 며칠까지는 자기한테 자기소개서 원본을 보내달라.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쭉 읽어보고 그 학교에서 요구한 리퀘어먼트 딱 되는지 체크해주고 부족한 거는 뭐 영어 점수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도 요새는 그 대리 첨삭을 해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주면 다 해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보면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유학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수백만 원 쓰고 그 효과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은 연극 스위스로만 승부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돈 많이 들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었던 이유는 그 친구는 제 학부 동기는 그 한국의 유명 백화점 사장 아들이라니까요. 돈이 남아 튀어요. 돈이 남아 튀기 때문에 그냥 돈이 남아 튀면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남아 튀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대신에 좀 편하죠, 인생이. 왜냐면 저는 제가 했어요. 저는 집에서 퇴근하고 그때 졸업하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유학 갈 자금을.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다녔어요. 외국계 회사는 장점이 뭐냐면 한국에서 야근을 잘 안 합니다. 외국인이 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서양 문화답게
주말 근무나 야근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회사 끝나면은 동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엑셀을 딱 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모았어요. 학교 A는 뭐 리ኳ어먼트가 뭐고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엑셀로 쫙 이렇게 차트를 만든 다음에 언제까지 이 학교는 뭐 내야 되고 내가 관리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유학원에서는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유학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뭐 50등 정도 랭킹 50등 정도 붙을 애가 갑자기 10등 랭킹에 붙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실력대로 갔어요. 딱 보면 지금 유학원 이용했던 친구들 보면 딱 그 친구 딱 고만고만한 그 실력에 맞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원 이용해서 어드미션이 더 잘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주고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학생 대신에 꼼꼼하게 관리해 주겠죠. 뭐 당신이 5개 학교 넣는다면 학교 A는 언제까지 성적표 내야 되고 언제까지 해주고 언제까지 하고 그리고 그거 보내주는 거 다 해주겠죠. 그 수수료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대학원에 실제로 어드미션을 따내는 거는 본인 연구 핏이라니까요. 연구 핏, 즉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학원에 저는 돈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 봐봐요. 그럼 봐봐요. 한 번 지원한 곳은 교수님이 학생을 다 기억하고 있어 재지원해도 소용없다는 이런 내용을 유학원에서 봤다고 했어요. 이분이. 자 봐봐요. 그러면 왜 유학원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도움이 안 되니까 본인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연구 핏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구 핏을 만들어주려면 이공계에서 박사를 해본 사람이 당신은 요쪽으로 요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연구 핏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유학원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 핏을 뭘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학교 A에 뭐 영어 점수 언제까지 내고 뭐 언제는 어디까지 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은 여러 명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원 가면 맨날 무슨 소리 하냐면 요 학교 가려면 학점 몇 점 정도 돼야 되고 영어 점수 몇 점 정도 돼야 되고 뭐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받았던 한국인 학생들 지원자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 유학원을 왜 돈을 쓰냐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학원에 돈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그 엑셀 파일 하나 만드셔가지고 가고 싶은 학교 쭉 적은 다음에 옆에다 컬럼에다가 여기는 뭐 토플 점수 몇 점, 여기는 GRE 몇 점, 여기는 미니멈 지원 학점 몇 점, 여기는 지원서 언제까지 내야 되고 여기는 추천서 몇 개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쫙 정리하면 돼 본인이. 그 다음에 연구핏은 그거랑 상관없이 본인의 실력입니다. 자 봐봐요. 한 번 지원한 곳은 교수님이 학생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재지원해도 소용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연구핏 임프루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떨어진 사람이 다시 붙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서 연구핏이 더 만들어졌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대기업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몇 년 전에 떨어진 사람을 다시 합격시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지원했을 때는 떨어졌는데 그 몇 년 동안 실력이 임프루브 되면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저 유학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을 관리하는지 알겠죠. 연구 핏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조금 할 줄 아셔가지고 미국 대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성적표는 며칠까지 내고 영어 점수는 몇 점이고 요거 정도는 읽을 줄 아니까 그거 관리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받아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합격한 그 이전 어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보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겠죠. 조금 수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학원에 큰 돈을 쓰지 마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관리하는 멤버십에 한 유학원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 멤버십 제 거 멤버십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이러시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학생들 도와주려고 제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디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인 척 계속 변신하면서 저한테 계속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유학원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아이디 바꾼다고 해서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원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인터넷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거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조금 시간 내 가지고 하는지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뭐 언제까지 뭐 서류 내야 되고 이런 거 관리해 주는 데가 유학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 돈 아끼셔가지고 미국 가셔서 생활비 하세요. 미국 가가지고 뭐 중고차라도 하나 살 때 보태 쓰세요. 전 유학원 비춥니다. 저는 유학원 이용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하면서 석박사 있는 동안 한인 학생의 형들이랑 친했는데 물어보면 다들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은 유학원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학원을 이용할 정도라면 그 대학원의 모집 요강이 어떻고 이런 거를 혼자 파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원을 이용할 정도라면 애시당초부터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학원 박사, 석사 될 정도 사람이면은 누구 도움 없이 혼자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사 정보에서 영어로 써 있는 뭐 이 학교는 이력서 언제까지 내야 되고 뭐 영어 점수 언제까지 내야 되고 지원 마감이 언제고 그리고 교수 컨택하는 이메일 정도를 혼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미국 박사, 석사 과정에서 만난 한인 학생 중에서 유학원을 이용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 유학원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어학연수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부 유학하는 사람들. 왜냐면 대학교 학부는 얘기가 다른 게 한국에서 고3 마치고 미국 대학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을 혼자 막 준비할 정도로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유학원을 이용해서 미국 학부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대학원 유학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합격자 중에서 거의 못 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대학원에서 뭔가 유학원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안 될 건데 여기에다 돈 많이 쓰면은 안 될 거를 붙는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맛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유학원 이용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그 돈 아껴서 이제 미국 가서 생활비에 보태 쓰겠어요. 그리고 혼자 그 대학원 정도 지원을 못할 정도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드미션 받아도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면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면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논문을 써야 되고 교수가 뭐 출장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뭐 어디 회사나 연구센터에 가서 자기가 예전이나 연구했던 누구누구 박사 찾아가서 같이 실험하고 와라.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비행기표 끊고 뭐 렌터카 끊고 호텔 끊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교수한테 영수증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영어로. 그리고 가가지고 실험 자재 뭐 필요하다고 다 얘기하고 다 어레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실험 성공하고 스케줄 짜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봐봐. 딱 들어봐도 미국 대학원 어드미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붙으면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이거를 못 해가지고 유학원을 이용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벌써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학원 이용하실 생각 마시고 그 돈 아껴서
가서 중고차라도 한 대 사는데 보태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원 원장들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맨날 그 홈페이지에 검색하고 막 블로그 검색하고 개인 방송 보면서 막 노트하면서 정보 모으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심지어 제 채널에도 지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지금 제 구독자 중에도 유학원 원장님들 많을걸요? 찔리죠? 원장님 찔리시죠? 네,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개인 방송 같은데 막 구독해서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막 다 해준 얘기 있잖아. 막 시즌 1부터 해준 얘기. 요거 막 깨알같이 노트로 막 적은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학생들 속이면서 이게 그 엄청난 금전을 요구하겠죠. 뭐 몇백만 원 내라고 하겠죠. 수수료로.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나 이거 멤버십 수수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한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한 멤버십 한 5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딱 한 명, 두 명만 받아가지고 붙을 때까지 첨삭 지도해 주는 거.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돈 벌려고 그걸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여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기술 고문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시간당 뭐 1시간 가서 뭐 기술 조언해주고 뭐 한 500불 넘게 줘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벌려고 막 이런 여기다 비싼 멤버십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게 저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 생각했으면 저는 이 채널 옛날에 닫았어요. 아시겠죠? 돈이 생기면 저도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돈이 목적이었으면 이미 이 채널 닫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목적으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돈을 벌려면 제가 다른 일을 해야죠. 스타트업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테크 주식을 투자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더 시간을 쏟는 게 혹은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요. 그런 게 제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학원 같은 데 이용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 낭비.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는 어디 저기 그 사장님 아들들이 인생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서비스로 그런 거를 요청받을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돈 몇백 주고 자기 좀 관리해 주세요. 언제까지 토플 시험 보고 언제까지 GRE 시험 보고 언제까지 뭐 성적표 내고 이 학교는 추천서 3통이고 저 학교는 4통이고 뭐 이런 거 관리해 주는 비서를 고용하는 거지. 안 될 놈이 되는 그런 게 유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